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운세 짚어드리는 거 많이 좀 못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1년 하반기 대박운에 드는 나이 띠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2021년 양력으로 7월 말인데요. 이제 뭐 7, 8월 달쯤 이제 되면은 이제 여름도 이제 다 갈 텐데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하반기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음력으로는 6월. 아직은 이제 하반기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앞으로의 하반기 운세를 짚어드릴 건데요. 하반기 운세에서 제가 여러 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띠만은 괜찮았다라는 게 몇 개의 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쥐띠 분들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힘드셨죠. 올해도 물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고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럴 때 무당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개개인의 이 점사나 뭐 사주팔자와 달리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면 그 변화에 또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센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당들도요 옛날식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조금 많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무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쥐띠 분들 작년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이 운의 흐름을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안 좋았다 나는 좋았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쥐띠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요 너무너무 안 좋았죠.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이거 뭐 코로나라서 내가 이런 건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럴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았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운의 운세는 흐름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요 이 쥐띠 분들이 올해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만난 형국인데 이 물을 만난 이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 기운을 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모르고도 못 받고 알고도 못 받으시죠. 그렇게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쥐띠 분들은요 운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올해 운을 받으셔서 가셔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쥐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운의 이 흐름이 올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이 더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아쉽냐면 이 운이 살짝 반짝운으로 옵니다. 반짝운으로 온다는 거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물론 이 전반기부터 중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쥐띠 분들의 운세가 트여가는데 근데 이 운세가 막 좋을만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좋을만 하니까 끝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년부터 삼재에 듭니다. 신자진 이렇게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신자진 세 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삼재가 드는데요. 그 중에 한 띠가 이렇게 쥐띠가 되겠죠. 쥐띠가 내년부터 삼재에 들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부터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조금 숨통이 이제 좀 살만한가? 내가 가을 겨울에 찬바람 나면서부터 이제 조금 내가 숨통이 트이나? 이렇게 맛보려고 했는데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투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질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닦는 거 공부하고 일 열심히 하고 리서치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도 일에 대한 것도 공부예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운을 받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에 대한 투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돌들을 건너갈 것인지, 내가 올해 이 운을 받아서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 살지 않고, 오늘 잠깐 좋았다고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운을 그래도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이 운을 잘 떠서만 간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평탄하게 갈 수 있고,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악재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운들 운은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운이 없을 때는 만약에 운이 없을 때는 나쁘게 되겠죠? 나쁠 때는 막아가는 거고요. 운이 좋을 때 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은 있을 때 받는 거지 없을 때는 막아간다. 나쁜 걸 막아갈 수밖에 없다. 운은 받을 수가 없다. 운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운은 정말 살려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귀중한 운이 몇 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내가 작년까지도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었는데 올해 조금 숨통이 그래도 트일만 한데 내년부터 다시 삼재기 때문에 그 운의 소중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 이 반짝 운이 들은 거를 좀 살려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이대별로 제가 조금씩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26살 병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물 만났죠. 정말 평소에 꿈꿔왔던 것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로서 이루든 직장으로서 내가 승진을 하든 아니면 뭐 취직을 하든 이렇게 일로서 이루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연인, 내 배우자, 아니면 나이는 이르지만 어떠한 연인 관계에서의 이런 꿈을 이루든 어떠한 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오네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어요. 이성운도 흐름이 좋고요. 혼인운의 흐름도 좋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혼인운의 흐름이 좋아서요. 자식의 기운도 왕성하게 들겠다. 그래서 혼인 전에 이렇게 아기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기운이 좋을 때는요, 막 아기도 생기고요, 막 돈도 생기고요, 막 취직도 되고요,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 막 아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아기를 계획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기가 생기겠고, 아니면 조심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직장에서의 운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상하관계, 나를 이뻐해주고 끌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꼭 이렇게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생기겠다. 귀인수도 들겠고요.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져 나가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삼재에 지금 26세 병자생분들은 내년에 27세가 됐을 때 이제 처음 시작되는 초년성주운이 시작되시죠. 그때 꼭 운 받으세요. 올해 못 받으시면 내년에 27세 성준, 내년에는요 악삼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운은 받으실 수 있다. 너무 불행 중 다행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삼재에 악삼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이 들어왔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26세 지금 병자생 쥐띠분들은 내년에 27세 되면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내가 부모 슬하를 벗어나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주운, 초년 성주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초년 성주운을 맞이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10년짜리거든요. 10년짜리 운이기 때문에 문서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가을에 받으셔도 되고 내년에 받으셔도 되는데, 운의 이제 그 이름,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못 받으시면 내년에 꼭 성주운은 받으셔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0년짜리예요, 여러분. 26세 병자생분들 기운 좋으니까 내년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신령님이 지금 그러시네요. 26세 병자생분들이 혹시라도 초년에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요, 내년에 절대 뭔가 시작하시면 안 된대요. 우리 신령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내년에 정말 뭐 하려고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절대 하지 말고 3년만 참았다가 하시랍니다.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 28, 29. 29세까지는 안 되고요. 30세가 되면서부터 준비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펼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꼭 참고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7세 내년에 꼭 뭔가 들썩거릴 거예요. 왜냐면 운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들썩거리거든요. 근데 나쁜 게 들었을 때도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그 들썩거리는 게 같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좋을 때 들썩거리는 건지 나쁠 때 들썩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점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고. 그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네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니까 뭐 이해해 주세요. 한 15년 동안 15년 전부터 요리사 자격증을 5개를 따셨대요. 15년 전부터 10년에 걸쳐서 요리사 자격증을 5개 따셨대요. 근데요, 그분이 제가 점사를 보니까 올해 죽을 운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악재에 드신 분이세요. 삼재는 아니신데 굉장히 수가 사나운 해에 들으셨어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올해 너무너무 안 좋은 악재에 드신 분인데, 이분이 15년 동안 막 이렇게 10년 동안 5개의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요리사 일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를 써주는 데도 없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조그맣게라도 음식점을 하나 차려보려고 한다. 왜냐면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잘하시는 거 이쁘게도 막 하고, 그래서 요리사 요리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반감을 일으키시지 안 된다고 하면, 왜냐면 할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점사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막 퉁퉁거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마지막에는 실토하셨어요. 근데요, 선생님,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켰죠. 왜냐면 이해를 어떻게 시켰냐면, 이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런지, 왜 운이 안 좋은지,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시고,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음흉하세요, 엄마들이. 근데 그제서야 뭐라고 실토를 하시냐면, 사실은 올 초부터 이렇게 음식점을 하려고 2번이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3일 뒤에 깨지고, 또 계약하고 또 며칠 뒤에 깨지고, 2번이나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음식점을 가게를 계약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는 자꾸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생전하고 처음으로 저한테는 자꾸 이렇게 생전하고 처음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나중에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운이 안 좋아서 그랬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깨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감사한 거잖아요. 만약에 계약이라도 됐어봐요.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발목 끼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거 돈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리셨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26살 지금 병자생 쥐띠분들은요. 내년에 마음이 들썩하실 거예요. 많이. 내후년에도 많이 들썩거리실 거예요. 그게 운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썩거리는데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절대 뭘 하지 마셔라. 좋을 때도 들썩거리고 나쁠 때도 들썩거린다. 하지만 내년, 후년 그 다음 해까지는 안 좋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 들썩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0세부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한 2, 3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기간으로 삼으시면 아마 30세에 가서 내가 무언가 시작했을 때 더 탄탄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내년에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38세의 갑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쥐띠분들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 이 38살 갑자생 쥐띠분들이세요. 이분들은요, 뭐 이성운도 좋으시고 결혼운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결혼 얘기 많이 나오시죠? 결혼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하세요.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는 삼재가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로나고 뭐고 뭐 안 와도 좋으니까 그냥 올해 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하시면 좋겠죠. 가을, 겨울에 운이 더 왕성하니까 그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사운도 좋고 결혼운도 좋고 또 금전운도 좋고요. 투자운도 좋으세요. 부동산운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분들이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어요. 작년부터 운의 흐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들썩거리는 운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분들은 작년 올해 문서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로 인해서 사고 파는 게 계속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3년 동안 조금 참으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이요, 직장에서 승진수도 있으시고요, 시험운도 좋으시고, 또 재물운도 올해까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올해까지만 하셔라. 올해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건강운도 좋게 보여지네요. 건강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사주, 팔자, 사주, 4개의 기둥에 2개씩 천간지지가 있으면 8개의 글자, 팔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다 틀려요. 38도 다 틀리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통틀어서 일반적인 이 쥐띠의 이 성향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만 참고를 하세요. 자세히 보시려면 연월일시 넣으시고 생년월일 넣으시고 이름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터도 보시고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 대략적으로 기운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려요. 다음은 50세 임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임자생 쥐띠분들도 올해 운세는 굉장히 좋으신 운세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실패를 많이 맛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올해는 조금 작년에 9수 넘기시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정말 내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나에게 50대는 오는가, 나에게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분들이 한 3, 4년 힘드셨어요. 3, 4년 많이 굴곡이 있으셨어요. 그 굴곡을 헤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부터 운이 좀 튀어야 되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내년부터 또 삼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는 악삼재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다. 이 삼재이신 분들은 3년 동안 매년 삼재를 잘 풀으셔야 되고요. 홍수매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매년 어떤 분들은 뭐 한 해 했으니까 3년 동안 괜찮나? 아니에요. 3년 동안 매년 하시는 거예요. 삼재풀이는. 그러니까 우리 쥐띠분들도 내년부터 연초에
1번 타자로 제일 먼저 삼재 드셨으니까 삼재풀이 하시고 홍수매기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악삼재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지만 올해는 반짝운이 하반기에 또 기다리니까 점점 운이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찬바람이 불 때 내가 그래도 찬스가 있겠다.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50세 분들은요, 건강운 많이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제일 안 좋게 들어와요. 내가 운이 좋아도요, 건강으로 치이고 나갈 때는요, 내가 건강으로 치이고 나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치이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운을 깎아먹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운을 내가 뭔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과 맞바꿔야 되니까 내 운으로 맞바꿀 건지, 내 금전으로 맞바꿀 건지, 내 기회로다가 맞바꿀 건지, 내 기인수와 맞바꿀 건지 어떤 거로든 맞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대수대명도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겠죠. 건강운이 아무래도 걱정되는 분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을 하셔라. 하지만 지금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다. 명예운도 상승을 하고 올 한 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된다. 건강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은 62세 경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운이 들으셨는데, 작년에 운이 들으신 게 반반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50%는 좋게 들어오고 50%는 나쁘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올해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올해 발목을 잡는 일들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요거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요거에 발목을 잡고, 요거 조금 잘 되려고 그러면 요게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수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신령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부터 그래도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제일 좋은 운의 흐름이 부동산 쪽 문서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강하게 문서운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올해 사고 파는 거 괜찮습니다. 올해까지 사고 파는 거 올해 안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을 겨울 올해 음력 12월까지 그 운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니까 부동산 쪽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경영인들도요, 사업의 확장 투자 무방하겠고요.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운들을 좀 받아가세요. 이분들 운이 굉장히 좋으시게 들어오니까 운을 좀 받으셔서 발목을 잡는, 내가 하나 성취하면 하나 발목 잡히고 하나 성취하면 하나 발목 잡히는 거를 막아가세요. 그래야 좀 운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 아깝잖아요. 떨어뜨리면 그 발목 잡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74세 무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연세 있으신데 건강운도 좋으시고 재물운도 좋으시고요. 이분들도 또한 부동산 운이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사고 파는 거 올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식운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운이 열렸다. 길하게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있으니까 혹시라도 투자하실 때 거금, 뭐 작은 소액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재미삼아 하시겠지만 조금 거금이 움직이실 때에는 저희 같은 무당에게 한 번쯤은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 그 운세가 본인의 운세만으로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다 사람과 인간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도 내가 투자하려는 사람, 아니 혹은 투자하려는 곳, 혹은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멤버들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꺾일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들을 좀 잘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신다면 올해는 무난하게 잘 투자 쪽에서 조금 이렇게 길한 기운이 들어오네요. 조금 재미 좀 보실 것 같아요. 주식도 좋으시고 부동산도 좋으시고 금전은 좋으십니다. 건강도 괜찮으십니다. 건강은요 반신반의예요. 왜냐면 이분들은요 건강은 좋으신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혈관계통이나 중풍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혈관계통이나 이 중풍 쪽이나 이 고혈압, 혈관, 뭐 고지혈증 이런 쪽으로 혈관계통 연관되는 병에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무난하고 좀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021년 하반기 대박띠 중에 첫 번째 쥐띠 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개인별로 또 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거나마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잘들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쥐띠분들도 올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델타 변이도 막아가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벌써 3월도 다 지나가는데요. 네. 그간 선생님 바쁘셔서 많이 얼굴을 못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도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는 3월인데요. 네. 음력으로는 2월의 영동달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신년 운수는 좀 보셨나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신축년 이제 한 해, 1년 한 해에 띠별 운세를 조금 봐드릴까 해요. 네, 네. 신축년이요. 네. 네. 여러분들 매달 뭐 이렇게 월별로 네. 띠별 운수도 봐드리는데요. 바쁘다 보면은 띠별 운세를 월별로 봐드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새해, 신축년에 새해도 밝았으니까 네. 올 한 해는 띠별로 어떤 운세들이 펼쳐질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네. 네. 쥐띠분들 먼저 시작할 건데요. 네. 우리 쥐띠분들 작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짜 고비고비 많이 넘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네. 네. 올해는요, 조금씩 숨통이 트인다 소리가 나오니까 계획하셨던 일들 조금씩 이렇게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쥐띠분들은요, 참 끼가 많으시죠? 끼가 많으시죠? 네. 끼가 많고 부지런하시고 네. 머리도 좋으시고요. 참 동작이 빠르시죠? 네. 쥐가 소 위에서 1등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또 그 반면에 냉정합니다. 네. 그리고요, 고집도 세요. 어. 네. 작게는 보이지만 이 쥐띠분들이 고집이 황소고집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쥐띠분들의 이제 성향이 이러신데요. 작년에는 이 쥐띠분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안 되셨던 분들은 올해는요, 차근차근 계획하셨던 일들을 한번 하나씩 풀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기회가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는요, 정말 쥐띠분들한테는요, 두 번 다시는 아니지만 좀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아마 정말 대운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많은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일들을 참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26살 병자생 쥐띠분들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요, 26살 병자생 쥐띠분들은요, 참 대길하시죠. 네. 쥐띠분들 전반적으로 운세가 좋으신데요. 평소에 꿈꿔왔거나 계획했던 일들을요, 한번 펼쳐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성운 좋으시고요. 혼인운도 좋으십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26세에 자식의 기운도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운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혼인을 하신 분들이나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자녀가 먼저 이제 이렇게 생겨서 혼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이런 좋은 때 생기는 자녀분들은요, 또 좋은 기운을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생겼더라도 아기를 지우지 말고 아기를 낳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요, 전체적으로 직장은 참 길하시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은 보이십니다. 네. 승진은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발빠르게 올해는요, 정말 열심히 뛰세요. 네. 조금 좋을 때에는 열심히 뛰고요. 조금 부진한 한 해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한 해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쥐띠분들은 올해 좀 발빠르게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38살 갑자생 쥐띠분들인데요. 네. 올해 우리 38살 갑자생 쥐띠분들에게는요, 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준다. 참 좋죠. 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금년 운세는요, 대길하시고 대통하십니다. 정말 좋으십니다. 물론 26세부터 제가 오늘 74세 이 무자생 쥐띠분들까지 짚어드릴 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쥐띠분들이 올해 다 좋으신데 38세 쥐띠분들 네. 왕성한 기운을 아마 올해는 발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운이 많이 열리니까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명예운, 이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요, 지위 상승이 참 이 기회가 되겠죠. 네. 직장 내에서도 내가 승진, 진급을 할 수 있는 지위 상승의 기회가 오고요. 또 어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뭐 사주팔자를 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사주가 또 다르잖아요. 네. 전반적인 것만 한번 훑어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주에 의해서 올해 또 이렇게 사업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기회를 많이 잡으셔서 그간 조금 힘들었던 몇 년간을 좀 채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요, 시험 아니면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이런 분들도 승진수, 합격수 있어서 이렇게 합격운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아직 38이지만 아직 결혼을 못했다. 올해는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좋은 해에 결혼을 해야 일도 잘 풀리고 결혼에 이 성사도 잘 되고 결혼해서도 탈이 없습니다. 네. 안 좋을 때 결혼하면요, 반드시 그게 또 해가 미치거든요. 아. 그래서 궁합을 보잖아요. 네. 궁합을 볼 때는 여자 쪽에 많이 치우쳐서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 38세 갑자생 쥐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결혼운이 참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재물운의 기운도요, 너무너무 좋아지십니다. 올해 많이 벌으세요. 네. 올해 벌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 투자 좀 하세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재물운의 기운을요, 부동산 쪽에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지금 38살 갑자생 쥐띠분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분들은요, 부동산 운도 있지만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운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38살 경자생분들은요. 잠시 잠깐 예를 들면 장기간 하는 거 말고요. 네. 단기로 단타로 하는 주식 투자나 이런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좋게 보여지니까요. 한번 많이들 생각해 보셔서 좀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요. 네. 50세 임자생 GT분들입니다. 네. 우리 임자생 GT분들 올해 한 해 운세는 정말 해바라기처럼 활짝 핀 운세라고 해요. 너무 좋죠. 네. 해바라기가 정말 활짝 피면은 씨앗이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씨앗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올해 50세 임자생 GT분들은 정말 대운이 열리신 거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38살 갑자생 GT분들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50세 임자생 GT분들도요. 올해는요. 대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운을 안 받으면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세요. 우리 GT분들 내년부터 삼재예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어. 근데 내년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뒷받침이 되려면 이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뒷심이 없으면 가다가 스르륵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네. 근데 내년 가서는 삼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이 운세를 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올해의 운세를 1년, 2년, 3년 좀 안 좋은 삼재 때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꼭 안 좋을 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 운을 받아서 내가 그 운을 좋을 때는 더 활약을 하게끔 쓰고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받아놓은 운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운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50세 임자생 GT분들은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재도전을 할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직이나 공직자에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관직이나 공직자의 남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진급 또는 영전할 기회가 있고요. 또 명예운도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좀 기대해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감나무 밑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감 떨어지지 않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기회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세 임자생 분들 그리고 38세 갑자생 분들은 운 받으셔서 열심히 한번 올해를 한번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요. 62세 경자생 GT분들이세요. 환갑 지나셨죠, 작년에. 환갑 지날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는 줄 아세요. 정말 62세 지금 62세 경자생 분들은요. 작년까지 죽어라 했을 거예요. 몸도 안 좋아, 되는 일도 없어, 하는 일도 꼬여. 그리고 참 사기도 맞아. 내 돈 가져가면 가져오질 않아요. 그리고 투자 절대 안 되죠. 근데요, 올해는요, 정말 작년까지 너무너무 고비고비 넘기셨는데, 올해는 천상에서 천주 귀인이 돕고 있는 수래요, 올해는. 천상에서 천주 귀인이 돕고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올해부터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올 한 해는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운수, 신수가 대통하십니다. 그리고요,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가분들, 사업의 확장, 그리고 투자, 재투자 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직장인들, 우리 남의 밑에서 이제 일하는 직장인들은요, 존경과 대우를 받으실 수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참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은 올해 문서운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강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는
부동산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죠? 부동산 투자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생기실 거니까 한번 잘 이렇게 훑어. 그리고 부동산을 보실 때에도요,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덥석덥석 계약을 하신 다음에 꼭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계약하기 전에 주소를 좀 알면은 그것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땅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 터가 부자가 되는 터인지 아니면 그지가 되는 터인지를 미리 알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74세 무자생 쥐띠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요, 건강도 하십니다. 우리 74세 무자생 쥐띠분들은요, 건강하세요. 그리고요, 쥐가 야금야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조금씩 모아놓은 이 재산의 결실. 그게 지금 이제 맛보시는 기회거든요. 이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4세 무자생 쥐띠분들은요, 본인의 대수대명을 위해서도, 본인의 목숨을, 그리고 또는 자손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나만 쓰지 말고, 내 자손들한테만 주지 말고, 조금 나눠서 이렇게 옆에 분들 조금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을 하셔야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요. 또 내 자손들에게도 그게 반드시 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을 조금은 쌓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아주 대기란 운세십니다. 네. 투자자들 계시죠? 아직까지 투자하시거나 경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길한 방위에 투자를 하시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일반인들 또한 매매, 이사, 이동, 변화 변동수가 있으시죠? 올해는요, 아주 대기라세요. 그러니까 방향만 잘 보시고 또 같이 이사하실 가족분들의 사주만 잘 따져서 방향을 짚어 가신다면 무난하실 것 같네요.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가 많이 되시니까요. 부동산, 주식, 금전운 다 좋게 열려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대기라시니까 올해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그 공으로 우리 자손까지 좀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또 오늘 이렇게 자세한 운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쥐띠분들 너무너무 대기란 올 한 해가 왔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